네, 전인구 소장과 함께 하고 있는 셀코 TV입니다. 엔데믹을 목전에 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주식에 대해서 네. 알아봤어요. 지난번에도 알아봤고 오늘도 이제 알아볼 텐데 이제 코로나하고 전쟁이 서서히 끝이 보이는 시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글쎄요, 끝이 안 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4번에 걸친 회담을 하고 네. 뭐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도 같은데 자, 이 전쟁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걸 상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설마 했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방산주다 그러면은 테마주네, 잠깐 오르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 사태를 보면서 아, 전쟁이라는 게 정말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를 최근에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느꼈던 게 아, 먹거리 가격부터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뭐 유가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내가 사야 되는 것들이 가격이 다 올라간다 이렇게 느꼈죠. 최근에 니켈 가격이 올라갔어요. 네. 러시아 때문에. 굉장히 네. 올라갔다면서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자동차 요금을 열흘 만에 2번 올렸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배터리가 또 막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봐야 되는데 저는 좀 느낀 게 우크라이나 문제가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근본이 해결된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패권주의는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뉴스는 또 뭐였었냐면 사우디가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하는 걸 협상 중이라는 얘기가 그렇다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건 또 어디랑 거래하냐? 위안화니까 중국이랑 거래를 네.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그거는 허락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금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었었던 전쟁의 기운이 중동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방산주를 볼 때 아, 이거는 이제 앞으로 신냉전 시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긴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독일 라인 라인메탈?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는 회사인데요. 뭐 장갑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가장 큰 관점은 독일이에요. 독일은 세계 2차 대전의 패전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범 국가라서 국방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유럽 자체를 전운을 감돌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최근에 러시아 사태 때문에 드디어 이제 독일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해제됐던 봉인을 풀겠다. 우리도 국방비를 증액시키겠다. 징병제도 도입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국방에 대한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독일 안에 있는 방산회사인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장갑차라던가 포를 만드는 회사인데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6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슈가 좀 끝나고 나면 잠깐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지금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주가 좀 떨어지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좀 사람들이 대중에서 잠깐 잊혀졌을 때 그때 포트폴리오에 필수적으로 조금씩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탈레스 프랑스 회사예요? 예. 나토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면 국방이 강한 나라라면 독일이랑 프랑스를 들 수 있겠죠. 네. 그럼 프랑스에서도 군수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범 국가가 아니라 승전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안에 뭐 영국 안에는 굉장히 많은 군수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볼 수가 있는데 탈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레이더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방산업체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방산업체라고 하면은 1위부터 10위 중에서 거의 6개, 7개가 다 미국에 있어요. 유럽에는 그동안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유럽이라는 나라가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그동안 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탈레스라는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는 세계적인 방산 회사기도 하고 이제 분주히 이제 가동을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여기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프랑스예요? 다소 에비에이션? 에비에이션이라는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디카프리오가 나왔었던 항공 조종사. 네, 에비에이션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이제 비행기를 얘기하는 건데 전투기 회사를 많이 떠올릴 거예요. 우리 네. 하면은 전쟁 나면 전투기지. 근데 전투기 회사 중에서 유명한 회사가
제일 유명한 데가 로키드 마틴이라는 네. 회사가 있죠. 세계 1위 네. 미국의 방산 회사 F-35를 만들고 있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방산 회사들이 그동안 커졌었어요. 하락폭보다는 잘 나가던 회사가 더 잘 나가게 된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신경 안 썼으니까 완전히 바닥에 있었던 회사들이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방산 회사들을 뽑았고요. 전투기 회사 하면은 로키드 마틴 빼고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세계 2위 전투기 회사. 또 굉장히 괜찮은 데 있어요. 네. 군수업체 네. 보잉. 보잉, 우리는 보잉 그쵸. 70 뭐 이런 예. 보잉. 여객기뿐이 네, 네, 네. 아니고 전투기까지만 되는. 근데 보잉은 오히려 그때 러시아 사태 때 주가가 떨어졌어요. 전투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객기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제가 침체될 거야 이러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오히려 리오프닝 관점에서 보면은 보잉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상반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 전투기나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보잉이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유럽에도 또 하나 있죠. A380 같은 걸 만드는 프랑스의 에어버스. 에어버스 같은 경우도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계 7위 방산업체예요. 그래요. 예, 그런데 또 여객기 비중이 커서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방산회사 하면서 순수하게 좀 전투기 위주로 많이 만드는 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다소 에비에이션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전투기 그거 입찰할 때 보면 항상 뭐 F 땡땡이랑 뭐 F-15, F-16이랑 경쟁하는 데가 라팔이라는 전투기가 있었어요. 이 라팔을 만드는 회사가 다소 에비에이션이다 볼 수 있고 또 이제 뭐 대통령이라던가 VIP들이 타는 네. 전용기가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팔콘이라는 이제 비즈니스 제트기인데 네. 그걸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 생소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영국 나옵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이제 방산업체 저 방산업체는 다 몰라요. 방산업체 순위로 세계 4위. 아, 예, 세계 4위고요. 보통 이제 1위, 2위, 3위, 5위가 다 미국인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세계 4위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안 만드는 게 없습니다. 뭐 전투기부터 뭐 배부터 뭐 탱크부터 시작해서 다 만드는 거의 복합 군수 업체다라고 볼 수 있고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장비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안 쓰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많이 활용될 곳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난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사태를 봤기 때문에 대비. 내가 힘을 키워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군사력을 키워놓고 언제든지 전쟁 억지력이 있을 때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다더라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제 인식이 바뀐 거죠. 국방비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나라를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혜를 본다 볼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로키드 마틴. 네, 아까 얘기하셨죠. 네, 아무래도 투자를 한다라 그러면 그래도 세계 1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예.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는 뭐 워낙 전 세계적인 군수 업체이기도 하고 거의 매출 비중이 방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지금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이 그렇지 않고 네. 집중적이기 때문에 아까 좀 이런 우려들이라던가 유럽의 어떤 국방비 증가와 그대로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확률이 높다. 이런 점에서 로키드 마틴을 뽑게 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뭐 PER이라던가 배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어려우실까 봐. 네, 그러면은 정리가 안 돼요. 골고루 사셔라. 근데 그 중에서도 공통점은 유럽에 해당된다. 그러네요. 최근에 미국보다는 유럽에 있는 방산주 주가가 더 많이 올랐고 매출에서도 방산 비중이 높을수록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더라. 반대로 얘기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유럽에 있는 방산주 먼저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그때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살 때가 아니라 예. 조금 떨어지는 걸 보고 그때 매수하라는 보통 얘기죠. 그렇죠.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다 까먹더라고요. 예, 그때쯤 한번 다시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산주에 투자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게 수십 년간 없었기도 했고 최근에 우려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주가가 안 오르고 계속 이제 횡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도 안전 마진을 하나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 이자가 있다라던가 배당 수익률 괜찮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배당을 또 찾아보고. 보시고 들어간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방산주 있지 않습니까? 아 있죠. 하나 시스템즈라던가 뭐 빅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좀 유럽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건 아닌가요? 아 그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우주 연관이 개발하겠다고 공언을 했더라고요. 네. 아직 가지고 계세요? 아니 조금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그랬어요. 몇 퍼센트 드셨어? 아이고 자네보단 나요. 아니 그걸 전에부터 들고 계시더라고요. 어, 이름도 모르는데 하여튼 얘기 네. 듣고 했는데 우리- 잘 됐어요. 우리나라도 잘 만들어요. 뭐 흑표 전차라던가 이런 것도 잘 만들기 때문에 해외로 또 수출 실적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저는 우선 직접적인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방산주로 관점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한 군데는 또 사람들의 관심이 완전히 꺼진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평화주. 아 평화. 전쟁과 평화. 네, 어. 대표적으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 그렇지. 예, 뭐 이제 방산주 이래서 있는데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나쁘지 않은 섹터이면서도 남북 경협에 대한 어시스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투자하면은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니켈이나 곡물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못 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거 뭐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그 ETF 사면 되죠. 곡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비료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곡물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는 콩이나 대두, 뭐 옥수수 이런 것처럼 네. 직접적으로 그 작물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또 따로 있어요. 아니면은 ADM이라든가 번지 같이 농산물 기업에다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관점으로 또 외국까지 넓혀 보시면 원하는 주식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산주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돼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보통 테마주 성격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네. 비쌀 땐 절대 사면 안 된다. 근데 아. 오히려 쌀 때는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재미삼아. 알겠습니다. 네. 전인구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